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에코프로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고 추천드리고 추세로 역대 신고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61선 최종 지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61선 지키고 반등, 최근에는 21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21선 지키면 계속 1차 추세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요날 이후로 매도할 구간이 없었죠. 계속 추세 유지 홀딩 하셨으면 됩니다. 보유자분들은. 신규로 들어가실 야수분들도 요 단기 입형, 특히 21선 주요하게 손절 지지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뭐 권장하진 않지만 지금 따라 들어가실 분들은 21선 93만원 손절 잡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밑에 잡으신 분들은 61선 최종 지지 보고 계속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현재 21선 1차, 61선 2차 주요하게 보시면 되고 중간 값은 뭐 11선, 15일선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다음 에코프로 BM 역시 같이 움직여 주고 있고 이때 하한가 나왔을 때 추천, 삼각수렴 역배열 돌파 나올 때 재추천, 쭉 추세 나오고 한번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현재 5일선 1차 짧게 대응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렇게 추세 박스가 있었죠. 추세 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추세 박스 25만원 최종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수평 지지 2개 있는 것도 참고하시고 일단 추세 지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기존의 저항이었던 30만원 여기를 2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하게는 5일선 이전의 맥점 그리고 추세 하단 이렇게 3개 보시면 됩니다. 다음 포스코 DX 3만원까지 목표가 드렸고 도달했죠. 400% 이상 올라갔고 최근에 눌러줄 때도 재추천 드리고 단기에 100% 이상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5일선, 11선, 15일선 요정도 이격이 딱 대칭으로 알맞게 지지가 잡혀있네요. 최근에는 2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었고요. 짧게는 3개, 길게는 4개, 단기 입형 대응하면 되는 단순한 자리입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단기 입형 차례로 이탈하면서 엄청 큰 급락이 한번 나왔죠. 이번에도
2평이 모여지다가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중장기 목표를 3만원 드렸지만 3만원에 전량 매도하지 않습니다. 왜? 추세를 탄 시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세를 타면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꺾이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기 때문에 3만원 초과 도달이지만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하면 더 크게 올라갔을 때 남아있는 물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어깨가 아닌 내려가는 어깨에 분할 매도를 시작해서 추세를 챙기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제 추천드렸던 타점도 잘 복습하시고요. 역배 끊고 이렇게 W 반등 주면서 박스 형태로 횡보를 보여주다가 돌파하고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 전고 돌파 해주면서 추세가 급격하게 붙었고요. 다음 금량 역시 포스코 DX와 유사한 흐름으로 역배가 끊고 횡보 보여주다가 올라갔습니다. 6월 8일에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짝꿍댕이 쌍바닥 찍고 전고 돌파하면서 차례차례 올라갔죠. 같은 타점이니까 이 타점 잘 복습하시고요. 다음 큐라클 월봉 낙폭과대 박스 살짝 돌파한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하루만에 14%, 6일 만에 4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재료는 이중항체 개발 성공 시에 17조 시장을 대체할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이걸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대감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반영으로 쭉 단기에 운 좋게 바로 올라가 줬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추세 박스 자리였고요. 121선 돌파, 구름 돌파한 자리였고 앞에 윗꼬리 2개 차액 실현이 아닌 매물 소화로 분석드리면서 바로 가면 노랑으로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운 좋게 노랑으로 바로 쭉쭉 상승이 나오셨고요. 만약에 여기서 바로 가지 못하고 밀렸어도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었다. 잘 복습하셔야 됩니다. 항상 초록을 기본으로 대응하셔야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화가 깃들고 멘탈 유지가 됩니다. 노랑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면 괴로워져요. 하지만 초록으로 가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면 편안하다. 큐라클 일봉 현재 5일선 추세 타고 있고 5일선과 현 주가가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짧게는 15,000원 1차, 길게는 5일선과 가까운 금요일의 시가, 그리고 다음 11선 중간값으로 13,000원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추천을 조금 늦게 드렸지만 여기서 가속이 붙었다. 왜? 무릎이니까. 여기서 역배를 끊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수가 가능했지만 저는 일단 놓쳤고요. 하지만 다음날 추천을 드렸다. 왜? 무릎자리니까. 쭉 이렇게 그어보면 처음으로 다 돌파를 했죠. 돌파 안착이 나왔던 날입니다. 발, 무릎. 지금 어깨머리 가고 있는 중. 발 확인하고 무릎에서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무릎에서 어깨까지만 가도 평균 20% 30% 수익이 수월하다. 자, 요 타점 노란색에서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큐라클도 딱 요 자리였어요. 여기서 정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이해 안되면 재료 일정으로 홀딩 하시면 됩니다. 큐라클도 재료 일정 알려드렸죠. 이중항체 17조 시장 대체 기대. 차트 매매가 이해가 안되면 재료 일정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신한은 차트만으로 추천한다? 거짓입니다. 차트와 재료 두 개로 동시 만족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7월 13일에 장중 추천드리고 10% 이상 수익 났고 그날 윗꼬리를 매물사화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종가에도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유료 영상도 찍어드렸고 여기 잘려있지만 아일리아 넘는 이중항체 개발 성공하면 17조 시장 대체 재료도 알려드렸고 또한 14일에 14% 반짝했지만 계속 4848 유효 드렸습니다. 4848은 반복 매매하거나 쭉 홀딩하면 된다는 뜻이죠. 다음 인벤티지랩 4월에 추천했던 종목이고 하락이 나왔는데 박스 자리였죠.
박스 하단에서 신규 추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000원 중후반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던가, 역별 끊는 거 보고 여기서 매수를 하던가 택일하라고 말씀드렸고, 요 타점이 되는 거죠. 쌍바닥 끊고 올라오는 두 번째 타점. 앞에 금량에서 봤던 타점과 일치합니다. 금량이 첫 번째 역별 돌파 나올 때 V자 자리에서 6월 8일에 이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뒤에 밀렸다가 올라옵니다. 요 타점이 바로 쌍바닥 두 번째 타점이 되는 거죠. 여기 딱 대입해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여기 딱 대입해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고, 이 타점에서 매수한다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후에 추이를 보면서 기존의 지지를 이탈하게 된다면 요 추세선을 이탈하거나 밑에 수평 지지 두 개 이탈을 하거나 하면 당연히 이탈 시에는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개 다 지키고 올라갔죠. 인벤티지 랩도 동일하게 바닥권에서 이제 쌍바닥 보여주면서, 여기는 박스 하단 매수 자리, 여기는 쌍바닥 두 번째 돌파 자리 타점, 역별 돌파 타점과 일치하는 자리, 그리고 쭉 올라갔습니다. 일정주였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몰랐어도 홀딩하기가 수월했고요. 일정이 하반기에 마약 일정, 미정이긴 한데 하반기 일정이 있다. 무료 추천주였던 바디텍 매드와 똑같은 일정이죠. 바디텍 매드도 요 일정으로 추천드렸고 35% 올라갔고요. 인벤티지 랩은 치매 일정도 있었고 일정 내에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상한가 다음날 고가 16% 반짝 나와줬고요. 종가는 5%. 항상 상한가 종가, 장대 양봉의 종가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13,200원 정도 여기를 지켜야 빠르게 올라가 줄 수가 있고, 이탈하면 크게 밀리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상한가 종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시 차트를 크게 보고, 여기가 기존의 박스였고요. 요 박스 돌파하고 마약 일정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마약 재료로. 근데 바로 가지 못했죠. 바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박스 하단까지 밀린 자리에서 반등 나오다가 쌍바닥 흐름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최저가 가격이 8440이었으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최종 손절을 하는 거고, 지켰기 때문에 밑에서 재매수, 신규 매수가 가능했다.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걸 당연하다. 마인드 전환하라고 항상 강조 드립니다. 인생의 기본값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죠. 우리가 태어난 이상 숙명이에요. 피할 수 없죠. 뭐 가끔씩 행복하긴 하지만 고통스러운 날이 더 많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또 아프고 늙고 지쳐가지고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나보내야 되고 괴롭죠. 뭐 어떤 성공을 거뒀든지 간에 결국 끝은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지 덜 괴롭다. 행복을 인생의 기본값으로 생각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대치를 좀 낮추라 이거죠. 우리가 살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좀 살아가야지, 너무 큰 행복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럴 확률이 크다. 그리고 주식에서 기본값은 흔들기, 조정, 하락이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자마자 상승할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인생의 기본값이 고통이고 주식은 기본값이 하락이다. 그러니 이걸 대입해가지고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걸 당연하다 생각하고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매도만 하면 자꾸 주가가 상승한다. 이럴 때도 분할 매도 하시면 되죠. 수익 인증 올라올 때 크게 드시는 분들 보면 분할 매도를 필수로 하면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무조건 분할을 해야 분할일이 적어진다. 분할 매수만큼 분할 매도도 중요하고 분할 매수 꼭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수 후에 하락한다. 아, 지역 같네, 역 같네. 이게 아니라 당연하다. 기정사 싫어하고 분할 매수를 하자. 다만 이때 중요시 봐야 될 거는 무한 물타기 금지입니다. 우리가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한도를 100만원 정해놨다 치면은 50만원, 50만원 두 번 들어가던가, 처음에 30만원, 두 번째 70만원, 뒤에 더 크게 들어가서 평단을 확 낮추던가, 아니면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뒤로 갈수록 더 크게 3분할 매수를 하던가 한도를 정해놓고 하셔야 되고요. 약손실에서 추매하는 건 자제를 해야 되겠죠. 언발에 오줌 누기 하지 말고, 주식의 파동 자체가 마이너스 10% 이상은 너무나 쉽게 나오기 때문에 10% 이상에서 추매를 고려를 하시는 게 낫고요. 다음 레이저셀, 얘도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리고 20% 30% 수익이 나왔습니다. 뒤에도 계속 유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에는 이탈이 나왔고요. 이제 뒤늦게 매수하셨던 분들은 손절이 나왔거나 혹은 인벤티지 랩처럼 박스 최저 가격 5,650원까지 버티는 박스 매매를 했어야 되겠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한 거고, 이탈이 나오면 손절을 하는 거고요. 정석 박스 흐름으로 W 반등이 나오고 박스 돌파까지 하면서 목표가인 14,000원 도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만원이 맥점이었고요. 여기서 만원 돌파 실패하니까 밀렸죠. 여기 최저 가격 이탈함 손절이고, 지키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하다. 뒤에 V자로 빠르게 또 올라와 줬고요. 만원을 처음 안착한 가격이 이때 상한가 나왔을 때입니다. 이때는 종가상 한 번도 만원을 안착을 못했고요. 그때 안착하니까 바로 추세가 나와줬죠. 안착했다 하더라도 밀렸다 갈 수도 있는데 운 좋게 바로 가준 거고요. 이유는 또 당연히 밀립니다.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이 나오겠죠. 이때 만원을 지키면 크게 반등이 나올 것이고, 만원을 이탈하면 또 손절하고 요 밑에서 재매수를 돌릴 수 있는 자리였고요. 다행히도 만원 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만원까지 빠지진 않았지만 첫 번째 양봉이 확인됐을 때 1차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단기에 19%까지 올라갔고, 뒤에는 또 윗꼬리 달고 밀렸는데 쌍바닥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리딩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14,000원까지 전고점까지 도달을 해줬고요. 자, 맥점 만원, 만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만원까지 안 빠지고 여기서 양봉 하나 확인했죠. 양봉 하나 확인한 자리에서 1차 매수 가능. 이때 20% 정도 수익 나오고, 윗꼬리 달고 밀립니다. 전고점까지 못 갔죠. 이제 W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W 반등으로 14,000원 또 도달을 해줬습니다. 지금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14,000원 종가상 안착 실패하면 다시 또 여기까지 11,000원 정도까지 밀릴 겁니다. 만원은 뒷방 지지로서 여전히 강력한 지지 맥점이 되고요.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제가 맥점을 줬을 때 만원을 이탈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만원을 이탈했다 그러면 아, 역시 차트 매매는 믿을 게 못 되네. 이게 아니라 만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만원에서 매수를 했다 쳐요. 만원을 이탈하면 크게 하락하고, 만원을 지키면 크게 반등이 나온다.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탈을 하면 손절을 엄청 짧게 잡을 수 있죠. 매수가는 요 구간이니까 손절은 짧아.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니까 손절이 짧죠. 하지만 반대로 지키고 올라가면 크게 먹을 수가 있다.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 이 관점으로 자, 30%, 40%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큰 자리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맥점을 모른다면 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 만원을 만약에 이탈했을 때도 손절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 가지고
마이너스 50% 반토막 당하고 그 이후에 또 어찌어찌 올라와 준다면 본전에 매도하고 괴로워하다가 본전에 매도하는 매매밖에 못한다고. 너무나 불리한 자리에서 계속 싸우게 되고, 이탈하면 급락하는 자리에서, 이탈하면 급락이 나오는 자리에서 대응도 못하게 된다 이거죠. 이걸 잘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개념 숙지를 아예 달리 해야 된다 이거죠. 레이저셀 각오로 와가지고 자 12,000원 정도 명확한 지지가 있죠. 여기를 지키면 14,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 기대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를 이탈하면 신저가로 크게 빠진다. 요 기준, 이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탈을 하니까 급락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짧게 손절이 가능하다고. 짧게 손절하고 밑에서 재타점을 잡던가 종목 교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기준을 모르는 분들은 계속 크게 끌려 내려가서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 그리고 뭐 이후에 또 올라와주면 본전에 파는 것밖에 못하지 뭐. 이탈 시에 급락하는 맥점이 존재한다. 이때 이탈하면 손절을 해서 손실 최소화를 하고, 돌파 시에 급등하는 맥점도 반대로 존재하니까 이때는 가속이 붙는 자리죠. 레이저셀로 치면 만원이 가속이 붙는 자리였고, 자 여기 만원 돌파하고 단기에 50% 올라갔다. 이렇게 가속이 붙는 자리, 여기는 이탈하고 급락이 나왔던 자리. 맥점을 잘 파악하고 손익비 매매를 해야 한다. 다음 유나이티드 제약, 월봉 바닥권에서 발자리에서 추천드렸고요. 보통 무릎에서 추천드리는데 발에서 미리 추천드렸고, 자 박스 돌파해주면서 20% 3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월봉 이때 반년선 121선을 다시 제한착을 해줬죠. 이때 저항 걸렸고 살짝 안착하나 싶더니 이탈을 해버렸고요. 또 올라오는데 밀리고 또 올라오는데 밀립니다. 여기도 근사치까지 갔다가 밀렸고, 밀리다가 안착을 했죠. 이 자리에서 관종 추천을 드렸고, 뒤에 반복 추천,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제 박스 돌파 흐름으로 최대 20% 3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현재는 1년선 안착한 자리고 박스 업그레이드 하면서 올라와주는 중. 무료 추천주였던 바디텍 매드랑 유사한 흐름으로 올라오고 있죠. 얘도 박스에서 추천드렸었고 단기에 35%까지 올라와줬습니다. 여기 수익인증 27% 650만원 있었고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무릎자리에서 어깨까지만 가도 20% 30% 수익이 수월하다. 끌려 내려갈 때는 가짜 반등 주면서 밀릴 확률이 크니까 역배열 구간 관심 끄고 있다가 역배열 끊고 무릎자리 확인한 다음에 정배열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한 자리입니다. 하반기 일정주였고 마약 일정주, 인벤티지 랩이랑 같은 섹터. 매물 소화다 여기서 추천드렸고요. 1년선 회복했고 작은 박스 돌파했고, 작은 박스 돌파, 하반기에 일정 있고, 요런 차트 뭐 요게 윗꼬리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박스 돌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일정 따라다니면 된다고 했고, 하반기 일정이 있었으니까 하반기까지 한번 가져가 볼까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무난하게 30% 정도 수익을 볼 수가 있는 흐름이 나왔고요. 요 구간에서도 반복 추천드렸죠. 여전히 무릎자리고 일정이 있으니까 지금 조금 추세가 무너질랑 말랑하는 자리인데, 보유자분들은 하락이 나오면 이제 금요일에 저가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 좀 챙기시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또 빠져주면 다시 또 눌림 매수 기회 자리입니다. 올라갔다가 밀리고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겠죠. 하반기 일정 여전히 있고, 여기서부터 1차 매수 또 하시면 돼요. 요 구간까지 밀리면 2차 매수 하시는 거고,
13,500원 정도에서 1차 매수 유효하다. 흔들면서 계속 갈 수 있는 무릎자리다. 추천하고 35% 올랐지만 여전히 무릎자리입니다. 여기가 머리고 머리가 여기니까 여기가 어깨고 여전히 무릎자리인 거죠. 작년 10월부터 계속 무릎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렸던 루닛 850%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에 수익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때 추천드리고, 단기에 크게 수익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상향하는 흐름이 보이고 일정이 계속 잡혀 있다면 지속적으로 반복 매매가 가능하다. 물론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물량을 온전히 홀딩하고 있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반복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 수익은 꾸준하게 쌓여 있는 거고요. 바디텍 매드 같은 것도 현재 역배열 끊고 무릎 자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흔들면서 우상향이 나와준다면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중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달리 대응을 해야 되겠죠. 무료 추천주였던 소카 같은 경우가 그러한 예인데요. 얘도 역배열 끊는 구간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거든요. 이런 구간에 추천을 계속 드렸죠. 그러다가 여기 이탈이 나왔단 말이죠. 이탈이 나온 시점에서부터는 흐름이 달라졌으니까 추천이 안 나갑니다. 이제 다시 추천이 나갈 거면 역배열 끊는 구간, 역배열 끊는 흐름을 보여줄 때 그때서 관심을 가지고 재추천이 나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는 기존에 수평 지지였던 가격까지 이탈을 했고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관심을 끕니다. 다시 돌아 나올 때 혹은 뭐 일정이나 재료가 붙을 때 그때 관심을 가져보는 거고, 맥점이 2만원이었고 2만원과 19,000원 추세하단 이탈하면서부터 죽었습니다. 이렇게 반복 추천을 하다가도 이후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관심을 끄고 종목 교체를 하거나 재타점을 노린다. 다음 7월 21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아스타 상한가, 사우디아라비아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향후 3개월 이내에 공장 및 연구소 부지 배정을 할 예정이다. 아스타 월봉, 과거 요때 추천해가지고 한번 크게 수익을 냈었던 적이 있고, 늘상 보던 패턴의 자리죠.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자리에서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상장 시가 전고 돌파하면서 쭉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빠졌습니다. 이유는 박스 횡보 형태로 신저가 찍었다가 또다시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 역배열 끊고 여기 박스 돌파, 전고 돌파 해주고 전고 돌파 차례차례 해주면서 크게 올랐다가 크게 밀리고 다시 또 반등을 주고 있네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 고점 눌림 박스 꼬리까지 치면 조금 더 크게 박스가 형성되어 있는 자리에서 살살 올라와 주고 있고요. 일봉, 최근에도 3월에도 사우디에서 5억 달러 투자 유치에 연속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후 당연한 하락이 나오다가 반등,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빠르게 빠지든 천천히 빠지든 큰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자리였고, 빠지다가 갭 상승이 나왔던 21일의 상한가 시가 8,170원 지키면서 올라와줬고, 앞으로도 요 가격, 수평 지지 가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 주가가 여기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뒷방 지지로 밀려나온 상태죠. 지금은 이렇게 작은 추세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요 추세 박스 1차 대응, 다음에 밑에 9,000원, 밑에 8,000원대 마지막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박스 형태로 횡보하다가 천천히 올라와줬고, 전고점 저항대가 13,000원 정도, 여기 돌파 한작하면 52주 신고가로 매물이 없기 때문에 또 쭉쭉쭉
뻗어 나갈 수가 있겠죠. 안착 실패하면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 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있겠고요. 여기를 이탈하면 기존의 박스까지 빠지는 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혹여나 여기 전고점에서 맞고 떨어진다면 큰 쌍봉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봉상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박스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밀렸고 지금 N으로 올라가고 있죠. N으로 올라오다가 혹여나 이렇게 밀리면서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쌍봉 이탈이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이탈 자리가 됩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밑에 이렇게 크게 무너질 수가 있다. 최악의 흐름 상기해 두시고요. 다음 한국 무브넥스 상한가, 최근에도 시간으로 약상승이었고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현대차와 손을 잡고 해외 동반 진출을 선언,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부품 공장을 건설한다. 월봉 파동이 아주 크게 주기적으로 4,000원 중후반대에서 저항이 걸리고 떨어졌던 적이 있고요. 이번에 또 최근에도 한번 밀렸죠.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 중이고, 요 구간을 확실하게 안착을 해줘야 되고, 단기적으로 급등이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역시 큰 조정도 같이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일봉 4월에 5월에 크게 올랐다가 밀리고 여기서 박스 돌파, 급등 한 번 더 밀렸다가 요 자리를 그대로 또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고 돌파 4,370원, 여기를 2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금요일의 종가를 1차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3차 지지는 금요일의 시가, 중간값으로 하나 넣어주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위에 3개 지지 보시면 되고, 추세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저항대는 14년에 5,300원 정도, 여기 돌파하면 역대 신고가로 힘이 쭉쭉 붙을 거고요. 다음 라이콤 9%, 5G 통신장비 자율주행 관련주고, 5월과 7월 7일 테슬라 자율주행 이슈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월봉 최근에 역배열 끊고 시원하게 급등 보여줬다가 또 시원하게 빠지고 있는 중. 테슬라 이슈로 급등이 나왔고 장기 입현까지 밀린 상태. 요 구간에서 박스를 보여주다가 1년선 지키고 시간에 상승이 나와줬고요.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가 3,300원 정도 합니다. 여기가 그대로 저항이 되겠죠. 여기서 한번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또 다시 올라오면 여기를 안착해주는 게 1차로 중요하고, 다음 전고점, 다음 또 여기가 기존의 지지 자리였고 여기가 또 그대로 저항으로 바뀌는 거죠. 다음은 여기 전고점, 윗꼬리, 중간값으로는 요 윗꼬리 보시면 되겠네요. 위로 주요하게 이렇게 저항 참고하시고, 지지는 1년선 최근에 수평 지지 하단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크게 무너질 거고, 지키면 차례차례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역배열은 7월 18일에 끊었네요. 여기서 역배열 끊었고 시간으로 상승을 시도해 주고 있습니다. 금양 6월 8일에 매수 사인 드렸고 똑같은 타점이죠. 여기서 이제 쌍바닥 형태로 급등이 나왔고, 라이콤도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올라갔다가 밀리고 쌍바닥 형태의 흐름을 좀 생각하시는 게 낫겠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밀리고 이런 식으로 쌍바닥 주면서 올라가는 흐름에 무게를 두면서 반복 매매를 하든 포지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쭉 가는 건 보너스예요. 좀 낮은 확률이고 일반적으로는 튀었다가
밀리고 또다시 반등을 주는 게 높은 확률의 흐름이다. 여길 이탈하게 되면 크게 밀릴 거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여기를 지키면 흔들면서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생긴다. 인벤티지 랩도 같은 흐름에서 분홍 색깔 역배열 끊었을 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이 자리에서 끊고 올라갔죠. 현재의 자리로 보면 이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가지 못하고 조금 올라갔다가 밀리고 이후에 뒤늦게 가는 흐름, 쌍바닥 흐름 한 번 더 복습했고요. 다음 포스코 스틸리온 시외 6%, 2차전지 소재 사업 성장 기대감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최근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급등 나왔다가 당연한 하락, 제자리까지, 거의 제자리까지 빠졌다가 여기 박스 이후에 돌파, 또다시 박스를 한 번 더 만들어 줬다가 여기 돌파하면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또다시 고점에서 박스, 꼬리까지 합치면 이렇게 박스, 이렇게 줄줄줄 빠질 때는 지켜봅니다. 굳이 매수 안하고 있다가 추세를 돌리는 흐름, 하락이 멈추는 흐름이 나오면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1차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금양, 포스코 DX 다 같은 타점이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대개 다 이렇게 정석 흐름으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시간에 6% 상승 나왔고, 최근에 윗꼬리 저항, 4월의 윗꼬리 저항, 이 구간을 가장 강력한 1차 저항대로 보시면 되고요. 종가상으로 7만원 위로 딱 안착을 해줘야 확실하게 이 박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최근에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1차로 여기, 2차로 여기까지 빠지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크게 올랐다가 크게 제자리 부근까지 빠졌고, 크게 올랐다가 크게 제자리 부근까지 빠졌고, 지금도 또 크게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혹여나 요 자리 돌파 안착을 실패하면 또 크게 밀리는 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이 파동을 항상 잘 생각하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계속 요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크게 물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한다. 최근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들이나 요 자리에서 더 간다고? 여기서 더 간다고? 미쳤네 이러면서 아씨 저번 주에라도 매수할걸, 이렇게 좀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쭉쭉쭉 미친듯이 올라가는 애들은 내가 타점을 놓쳤구나, 고점에서 더 가더라도 그냥 보내줘야겠다, 이런 보수적인 안정적인 쫄보의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런 무릎자리 타점들 공략하는데 주력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최근에도 여기서는 가든 말든 하지 마라, 목표가를 3만원까지 드렸지만 여기서는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렸다 가면 아프잖아요. 여기서 물리면 3만원 목표가 좋지만, 그래서 여기서 기다렸다가 반등 확인하고 재추천 드렸던 거고, 타점이 확실히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안정적인 자리였다. 본인이 물론 중장기 포지션으로서 여기서 내가 물려도 3만원까지 버티겠다, 이 강력한 중장기의 마인드를 확립한 분이라면 이렇게 빠져도 아무런 멘탈에 타격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렸다면 스트레스가 좀 심하죠. 본인이 크게 보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런 파동을 좀 생각해 가지고 유리한 타점을 공략하자. 여기서 정추격하고 싶으면 소량 매수하고 뒤에 또 빠지면 크게 추매할 여력을 남겨놔야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매수했을 때 더 빠지는 것도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항상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은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4월처럼 급락을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고, 보유자분들은 추세 매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세선이 있으면 이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고요. 근데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를 시작하시고, 신규 초보는 가든 말든 무시하는 게 낫다. 근데 내가 정하고 싶으면
손절을 엄청나게 짧게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전량 매도 하시고요. 이전처럼 이런 눌림 자리를 공략해보는 게 낫다. 다음 포스코 홀딩스 1.5%. 얘는 여기 전고점 박스 상단 돌파하고 추세가 팍 붙었습니다. 안착하면 급등하는, 돌파하면 급등하는 맥점이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뚫으면 급등이 나온 자리가 존재한다. 전고점 저항대가 1차로 60만원 초반 정도, 그리고 몸통 기준으로 67만원 정도, 다음 76만원 정도. 주요하게는 전고점이 이렇게 3개가 잡혀 있고요. 얘도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오르다가 크게 무너졌고, 크게 오르다가 크게 무너졌고, 지금도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는, 또다시 40만원 정도까지 무너지는 최악의 흐름도 염두에 두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돌파하면서, 박스를 돌파하면서 하나 뚫고 2개 뚫고 추세가 붙었고요. 크게는 금요일의 시가, 그리고 기존의 저항대였던 요 자리, 크게는 2개 지지가 있고, 이제 작게 해볼 거면 중간값 넣어줘가지고 총 4개 보시면 되고요. 저항은 아까 월봉에서 받고, 지지는 이렇게 4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 정추격하고 싶으면 여기 이탈할 때 절반 매도, 여기 이탈할 때 전량 매도 하는 식으로 짧게 대응해 주시고, 눌림 매수 기다리실 분들은 빠지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도중에 반등이 확인된다면, 이전처럼 이렇게 반등이 확인된다면 요 구간에서 분할 매수 시작하시면 되겠죠. 모두 투어 리츠 부동산 처분 공시가 있었고요. 4.3%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박스 돌파하고 급등, 뒤에 크게 또 빠지고 반등 주다가 밀린 상태. 지금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박스 상단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일봉은 장기 입형에 안착했던 구간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 번도 안착하지 못하고 장중 돌파만 한 상태에서 밀렸고요. 481선 4,100원 정도 종가상 안착을 해주는 게 1차로 중요. 전고점 저항대는 캔들 몸통 윗꼬리, 주요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 정도의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역배열을 시간으로 끊어줬고요. 이때처럼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돌리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1차 지지, 2차 지지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 자리. 다음 이라이콤 4%, LCD BLU 제조 테마. 명확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역배열 끊고 급등, 코로나 때 신저가 찍고 이게 쭉 올라갔다가 또다시 빠지다가 역배열 끊고 횡보 박스 돌파하고 빡 추세 돌렸고요. 크게는 이렇게 쌍바닥 형태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 전고점은 여기, 작은 건 여기. 일봉 481선 돌파한 다음에 돌파하고 지지받고 쭉 추세를 보여줬고요. 1년선 돌파했을 때도 바로 여기서 추세가 붙었고, 2년선 돌파했을 때도 잠깐 박스 구간이 있긴 했지만 직후에 바로 또 추세를 쫙 보여줬습니다. 단기 너무 많이 올랐으니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고, 5일선도 현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5일선은 뒷방 지지로 밀려난 상태고, 금요일에 종가 1차, 그 다음 15,000원 2차, 금요일에 시가 3차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은 4차 지지로 밀려났고요. 저항은 아까 월봉에서 본 대로. 다음 DNF 3%,
3월에 전고체 내재화 강화, 삼성전자 CVD 전고체 공동개발 부각으로 상승이 있었고 전고체 분야의 경쟁력을 계속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탈중국 움직임, 전고체 내재화 분위기. 월봉 파동이 엄청나게 큰 종목이고 큰 역배를 끊고 쭉 급등 보여줬다가 또 크게 빠졌고요. 올해 또 역배를 끊고 살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여기 박스 돌파하고 작은 박스 또 돌파해 주면서 급등. 월봉 전고점은 여기 작은 거 하나, 큰 거 둘. 여기가 역대 신고가 가격 자리죠. 중간값 하나 여기 넣어 주시면 되겠고, 일봉 추세 박스로 우상향을 천천히 해주고 있습니다. 역배를 끊고 요 구간에서부터 추세 하단 정직하게 지켜주면서 추세 박스 흐름으로 이렇게 이번에 돌파를 해줬죠. 일봉상으로는 여기 전고점이 잡혀 있고요. 23,500원 정도. 여기 1차 보시면 되고, 나머지 아까 월봉에서 봤던 저항 참고하시고, 지지는 단기 2평 보시면 되겠네요. 가깝게 다 잡혀 있으니까. 5일선 너무 짧으니까 생략하시고, 최근 11선 지지받고 반등 나왔습니다. 11선 1차 지지, 목요일에 시가와 일치하는 근사치 자리. 11선 15일선도 너무 가깝죠. 생략하고 21선, 11선 21선 1차 2차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더 짧게 잡으실 분은 금요일에 저가까지 넣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현 주가와 단기 2평이 가까우면 단기 2평 참고해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고, 이전에 어떤 2평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나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11선 이탈 없이 반등이 나왔고, 루닛 같은 경우도 기존 무료 추천지였던 루닛 계속 추세가 나왔었고 반복 추천 드렸죠. 얘는 신고가 자리에서 15일선 지지받고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15일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반복 매매 홀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 자주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가 이런 걸 잘 체크를 하자. 여기 기준이 되는 거니까. 루닛은 현재 고점에서 오버행 이슈로 15일선을 처음으로 이탈한 상태니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60일선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60일선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1선 지지 반등, 뒤에 61선 이탈이 없었으니까 보유자는 계속 홀딩 하셨으면 되고, 최근에는 21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21선 또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이 가능하다고 21선 1차, 61선 2차 주요 지지로 드렸고, 둘 다 이탈이 없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CI테크 3.9%, IT와 유통실적 개선 정신호, 키오스크 관련주죠. 월봉 횡보 하락 보여주다가 역배가 끊고 이 자리에서부터 추세가 압박 붙어가지고 전고돌파, 전고돌파, 전고돌파 차례차례 해주면서 미친 추세, 그리고 최근 좀 밀렸고요. 일봉 21선 추세 타다가 21선 이탈한 자리에서 금요일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여기 고점에서 상봉 이탈 형태로 밀렸고요. 다시 요 자리 가격 21선 회복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2,600원 정도. 지지는 금요일에 금요일에 저가, 그리고 61선을 최종 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21선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61선 지지가 중요하다. 현재는 이렇게 역별로 잡혀버렸고요. 21선 안착하게 되면 작은 전고, 다음 큰 전고 두 개 수평 저항 보시고, 다음 이수페타시스 3.8%, 엔비디아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전고 돌파하고 추세를 미친듯이 보여주고 있고, 역대 신고가 찍은 자리에서 살짝 밀린 상태.
최근에 2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 21선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로 11선, 15일선도 있지만 21선 1차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짧게 보실 분들은 뭐 위에 거 봐도 상관없지만 21선 중요하게 보시고, 그 다음 요날에 저가 26,800원 정도, 여기가 다음 단기평이랑 일치하는 자리가 되네요. 지지 두 개 참고하시고, 이제 요 흐름이 지금 나와줬기 때문에 또 시간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고점에서 요게 보이면 그 다음에 뭐를 좀 주의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N 다음에는 M, 쌍봉 이탈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리죠. 요게 보이면 N이 이미 이렇게 뚫고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쌍봉은 아니고, 이후에 이런 식으로 좀 헤드앤숄더를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뒤에 쌍봉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 뒤에 혹시나 있을 헤드앤숄더 흐름을 조심을 하자. 여기 어깨 하나, 머리 하나, 어깨 하나 출현한 다음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요 자리가 요 자리예요. 27,000원 정도. 이거를 또 잘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밑으로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건 현재의 종목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빠질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악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있으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최악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하락 시나리오까지 다 짜놓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락하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진짜로 그런 하락 흐름이 나왔을 때 차분하게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 하이드로 리튬 3%, 최대주주 리튬 플러스,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 취득. 월봉 역대 신고가 찍었다가 밀리고 있고요. 추세는 6월에 깨졌고, 월봉상 주요한 지지는 이전의 저항이었던 이 자리가 됩니다. 일봉 121선 정직하게 반등을 보여주다가 최근 좀 이탈하는 흐름으로 힘싸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는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 하단 지켜주는 자리에서 시간으로 3% 반등이 나와줬고요. 최근에 저가 이탈하면, 최근에 저가가 28,800원이네요. 여기를 이탈하면 1차로 1년선 25,000원까지 빠질 거고, 25,000원 이탈하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중간 값으로 이렇게 보시고, 박스 하단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탈하면 침체 구간 길어집니다.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 있고, 일단 여기를 끊고 올라서야지 박스 상단까지 또 돌파 시도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전고점 작은 거 두 개는 이렇게. 다음 리튬 포어스 2.2%, 역배열 끊고, 큰 역배열 끊고, 조금 더 작은 역배열 끊고, 차례차례 역배열 끊으면서 전고 돌파 해주고 올라갔고요. 역배 신고가가 아니고 52주 신고가 찍었다가 밀린 상태. 하이드로 리튬이랑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얘도 121선에서 정직하게 힘싸움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보여줬고, 이탈했다가 살짝 또 회복을 해줬습니다. 121선 자리에서 힘싸움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박스는 이렇게, 큰 박스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앞에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요 박스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밑에 장기 2편까지 빠지는 거고, 역배열 여기를 끊고 올라서야 되고, 다음 여기, 다음 여기.
다음 태영건설 3%, 지하화 공사 2100억 공시가 있었고, 얘가 고점에서 헤드앤숄더 흐름으로 이탈하고 죽었죠. 요런 자리, 여기 이탈하면 조심을 해야 된다. 큰 추세는 요때 깨졌고, 이유는 쭈룩쭈룩 역별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121선 부근에서 정직하게 저항받고 있고, 121선 4150원 안착을 해야 추세를 돌리면서 윗꼬리 1년선까지 상승 시도, 실패하면 계속 월봉상 역별로 끌려 내려가는 거 주의해야 되는 자리. 다음 금량 2.4%, 6월 8일에 매수 가능 추천드렸고, 뒤에 쌍바닥 형태로 쭉 올라갔습니다. 월봉 N 패턴으로 박스 돌파하고 쭉 올라갔고요. 자, 요 자리에서 매수 가능 사인 드렸죠. 역배를 끊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쌍바닥으로 올라갔다. 지금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좋지 않고, 앞에 포스코 그룹주들 설명한 거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하락 시나리오 생각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 구간이 유사한 단기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유처럼 크게 밀리는 거 최악의 흐름 생각을 하자. 현재 보유자분들은 11선 추세 중이기 때문에 11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분할 매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추격은 권장드리지 않는데, 혹여나 내가 지금 여기서 추격 안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 지금 드릉드릉 막 못 참겠다, 이런 분들은 금요일에 시가나 11선 짧게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크게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그리고 신규 눌림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크게 빠진 다음에 반등 확인하고 하시는 게 낫겠죠. 제가 추천을 드렸던 6월 8일처럼 이렇게 발바닥 확인하고 무릎자리, 발목자리 확인한 자리에서 1차 매수 손절 짧게 잡고 하시면 됩니다.